예, 계속 전달해 드립니다만 어제 오전에 공관을 나와 연락이 두절됐던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새벽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시신은 서울대병원에 안치됐습니다. 네, 충격적인 소식에 서울시는 비통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김민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새벽에 이제 숨진 채 발견된 거고요. 이게 수색 몇 시간 만의 일이었습니까? 네, 수색 7시간 만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새벽 0시 1분쯤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시간 만에, 수색 7시간 만에 발견이 됐고요. 북악산 숙정문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어제 오후 5시 17분에 박원순 시장의 딸의 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섰습니다. 딸이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나갔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라는 이제 취지로 경찰 112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고 그 뒤로 수색이 이어졌고요.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1차 수색을 이어갔습니다. 이 장소는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포착된 공간 근처인데요. 성북동 길상사 또 와룡공원 주변 일대를 중심으로 수색을 시작했고 그 뒤에 이제 순차적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갔거든요. 10시 반부터는 2차 수색을 개시했습니다. 그래서 총 경찰과 소방 770여 명이 투입이 돼서 이제 박원순 시장 찾게 나섰고 그 0시 1분에 숙정문 인근의 성곽 옆 산길에서 박 시장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소식이 알려졌습니다. 소방 구조견이 먼저 발견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박원순 시장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아마 조심스러운 예측인데요. 경찰은 현재로선 타살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외부 충격이랄지 이런 것들을 봐서 이제 어디 누구에게 맞았다거나 그런 혐의는 없다고 본 것인데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아마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추측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아버지가 유언 같은 말을 남기고 이제 떠났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유서는 발견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박 시장의 딸이 유서를 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가 좀 알려지긴 했지만 경찰에서는 아직 사실 확인한 바는 없다. 이제 그렇게 말을 좀 아끼고 있고요. 그 시신이 발견된 장소를 보면 가방이 발견됐는데 이 안에 소지품이 좀 나왔습니다. 명함, 또 필기도구, 또 휴대전화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박 시장 시신이 맞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확인한 상태입니다. 과정이 제대로 어제 저녁 시간에 알려지지 않아서 오보도 많았던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실종 경위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당시에만 해도 급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경찰도 수색에 급하게 나선 상황이었고 이를 토대로 이제 차츰차츰 동선 등을 파악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어제 하루 몸이 안 좋아서 박원순 시장은 공관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청 출근은 안 한 상태였고 경찰 등에 따르면 박 시장은 어제 오전 10시 44분에 공관을 나섰습니다. 당시에 검은 모자에 또 검은 배낭을 메고 공관을 나선 것으로 알려져서 등산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왔던 상황이고요. 경찰에 따르면 그 뒤에 동선이 좀 파악된 것은 박 시장이 택시를 타고 공관에서 와룡공원까지 이동을 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와룡공원에서 이제 도보로 이동을 했다라는 정도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10시 53분에 와룡공원 인근에서 그 CCTV가 박원순 시장의 마지막 모습이 나왔기 때문으로 지금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원순 시장의 시신 서울대병원에 안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시신 확인이 된 후에 시신은 서울대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그 시각이 3시 30분입니다. 현장에서 경찰이 현장 감식을 거쳐서 이제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영안실에 안치가 됐고요. 경찰은 유족과 협의해서 시신을 부검할지 말지 이런 것들을 협의할 예정이고 또 정확한 사망 경위는 계속 조사를 해보겠다고 지금 얘기한 상태입니다. 현재 장례식장이 마련이 되고 있고 또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한 10시부터 아마 조문객을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어떤 식으로 치러질지 얼마나 이제 조문을 맞을지 이런 것들은 유족과 상의해서 차후에 발표하겠다고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어제 박 시장은 출근을 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게 실종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건지 정황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경황상 몸이 안 좋고 또 실종 이게 조금 이렇게 맥락이 좀 맞진 않는데요. 지금 저희가 확인한 걸로는 박 시장이 어제 시청은 출근하지 않은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시 관계자는 박 시장이 좀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이제 쉬겠다라고 이제 낸 상태고요. 일단은 지금 보신 것처럼 서울시는 권한 대응 체제로 바로 전환이 된다는 말씀 저희가 일찍이 전해드렸고 코로나 상황에 대한 언급도 있었고요.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저희가 앞서서도 계속 짚어봤는데요. 근데 저희가
어제 실종 상황에 대해서 쭉 김민혜 기자 들어봤는데 글쎄요, 뭐 일정만으로 보면은 이게 극단적인 선택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라는 그런 분석들도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몸이 좀 안 좋아서 그 네. 공간에서 좀 쉬는 일정은 간혹 있었습니다. 워낙 네. 체력적으로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좀 최근에 코로나19 업무 역시도 굉장히 좀 막중했고요. 예. 예, 시장 입장에서 막중한 임무였고 그래서 그런 일정들이 좀 있었고 해서 그 서울시 직원들도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하루 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예. 뭐 과로해서 좀 쉬나 보다 정도 생각을 했지 이렇게 실종 신고로 이어질 거라고는 아마 누구도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어제 오후 4시 40분에 공식 일정도 역시 이제 그 하나 있었는데 10시 예. 40분쯤에 기자단에게 부득이한 이유로 취소됐다. 그 역시 몸이 좀 안 좋아서였다라고 알려져 있고 예. 그 일정만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 그 개연성을 또 찾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입니다. 예. 뭐 일주일 일정만 좀 일단 따져보면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당장 월요일이었죠. 지난주 월요일 날 6일이었는데 임기를 절반 정도 남긴 상황에서 그 취임 2주년 기자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포부를 밝히는 자리였고 또 실종 하루 전날인 8일에는 서울시의 그린 뉴딜 정책, 그래서 앞으로 뭐 환경에 대한 어떤 정책 방향 이런 것들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얘기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 일정도 굉장히 많지만 예. 이런 것들을 토대로 봤을 때 뭐 표정 변화랄지 어떤 심경의 변화를 느끼지는 못했다는 게 서울시 관계자들 전원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사안이 어떤 계기가 있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것인지에 대한 여기 추측은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뭐 박 시장이 최근에 그 이해찬 당 대표와 만나서 예. 이제 요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그 서울시 입장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그린벨트를 해제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고민이 깊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좀 스트레스가 크다 보면 조금 더 고심의 장고의 시간을 가질 수도 있지 않았겠냐 네. 그런 추측이 나왔었는데 네. 이것이 시간이 좀 길어지고 연락이 두절되면서 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었고. 서정엽 행정 1 부시장의 긴급 브리핑도 저희가 만나봤습니다만 시장이 공석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서울시정은 긴급 체제를 이어가게 된다 이렇게 네.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시장 서울시 행정은 앞으로 조금 전 브리핑했던 서정엽 행정부 1시장이 권한대행 체제를 맡아서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보궐선거를 치르게 되죠. 예.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그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예. 따라서 내년 4월 7일에 새로운 시장을 뽑는 선거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까지는 서정엽 그 행정 1부 시장이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데 네. 이분은 이제 두루두루 행정을 주로 맡아온 전문가로 알려져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시정을 무난하게 이끌 것으로는 지금 뭐 예측이 되고 있으나 아무래도 그 민선 시장과 같은 정치를 기대하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자칫 조금 동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 이제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 조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서정엽 권한대행은 아까 조금 전에 브리핑을 열고 이제 앞으로 그 얘기를 했죠. 서울은 앞으로 안전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하는 그 박원순 시장 철학에 따라서 중단 없이 계속 네.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모든 직원들이 하나가 돼서 시정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예. 박원순 시장 마지막으로 짧게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박원순 시장 그동안 어떤 평가를 받아온 인물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활동 반경이 굉장히 넓은 분이셨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3선 서울시장을 지냈죠. 2011년에 그 안철수 교수와 단일화를 이루고 보궐선거로 이제 당선이 돼서 2022년까지 지금 쭉 3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역대 최장수 재임 기간을 기록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처음에는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서 검사로 임용됐지만 이게 체질이 맞지 않다 해서 이제 그만두고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됐고요. 예. 이후에는 그 사회 활동도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1994년도에 참여연대 설립을 주도를 해서 사무처장을 지내면서 사회운동가로 활동을 했고 그 이후에 그 아름다운 재단 또 희망제작소 같은 다양한 시민단체를 만들면서 그 시민운동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도 이제 떠올랐던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는 시장으로서 활동을 굉장히 보폭을 넓히면서 했었죠. 3선을 네. 하면서 시정 각 분야를 굉장히 꿰차고 그러면서 이제 그 공무원들에게는 조금 피곤하지만 굉장히 일의 열정만은 인정한다라는 이제 평가를 받아왔던 분입니다. 네. 그 코로나19 대책
굉장히 엄중했죠. 이번 예. 시즌에 엄중했는데 이것을 진두지휘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정을 이끌었고 또 최근에는 그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서울시의 고민을 아마 많이 담아서 이런 관련 기자 설명회도 많이 열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대권 잠용 중에 한 명으로 거론이 됐었고 그래서 언론이 끊임없이 주목을 했었죠. 그래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도 연일 대립각을 세우면서 행정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정치적 이미지를 좀 다듬어 나가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예. 그간 박원순 시장이 어떤 평가를 받아온 인물이었는지까지 저희가 정리해드리고 아까 서울특별시장으로 장례가 예정돼 있다는 말씀까지 지금 저희가 전달해드리면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부 김민혜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